안녕하세요. 재충전TV입니다. 전 영상에서 크릴 오일의 장단점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오늘은 그럼 오메가3와 크릴이 어떻게 다르고 뭘 선택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선 오메가3와 크릴 오일 제품들의 성분을 비교하자면 일반적으로 오메가3 제품에는 없는 아스타잔틴이라는 성분이 크릴에는 함유되어 있습니다. 아스타잔틴은 미세조류나 크릴계, 연어 등 갑각류와 붉은 생선에 많이 함유하고 있는 물질로 눈, 시력유지, 뇌세포의 건강, 항산화 작용으로 알려져 있는 카로티노이드계 성분입니다. 아스타잔틴은 보통 1회 분량당 100에서 400 마이크로그램 정도를 함유하고 있는데요. 밀리그램으로 치자면 0.1에서 0.4mg 정도입니다. 항산화 효과라던가 심혈관 질환 예방에 대한 효과는 아직 입증된 것은 아니며 함량도 너무 적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크릴을 드실 땐 이왕이면 함량 높은 것을 선택하세요. 카로티노이드계의 성분이니까 아스타잔틴이요. 함량만 충분하다면 피부, 점막, 특히 눈 건강에 도움될 것이라고 예측되어지는 그런 성분입니다. 오메가3 성분 EPA와 DHA의 함량은 1회 분량당 일반 오메가3 제품들의 함량이 높은 편입니다. 크릴오일 제품의 일반적인 함량은 오메가3 제품의 3분의 1 수준입니다. 보통 오메가3 제제는 1회 분량당 500mg에서 2000mg인데에 비해서 크릴은 보통 200mg의 제품들이 많습니다. 오메가3가 기능성으로 인정받으려면 하루 평균 500에서 2000mg은 되어야 합니다. 흡수율은 크릴 오일이 일반 오메가3 제품보다 높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크릴엔 인지질이 함유되어 있는데요. 물과 기름에 다 친한 친수성, 친유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어서 흡수율이 높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몸에 이런 EPA와 DHA의 함량이 일반 오메가3 제품에 비해 3분의 1 수준이라고 말씀드렸죠. 결국 따지고 보면 흡수율이 좋아도 1회 분량당 이로운 성분이 더 많이 체내에 흡수된다라고 볼 수는 없죠. 오메가3 함량이 높은 것을 선택하지 않는 이상 말이죠. 추출 방식에 있어서 자연 압착 방식이 아니라 화학 용매제를 사용해 추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 커봤자 최대 5cm도 안 되는 크릴에서 적은 지방을 최대한 빼내려면 화학 용매제를 사용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보니까 아세톤, 에탄올, 헥산 등 용매제를 사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영양제로 선택할 때 꼭 따져봐야 할 사항인데요. 이건 오메가3 제품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용매제는 기준치 이하던 초과던 제품에 잔류하거든요. 법적으로 기준치 이하만 되면 상관없기 때문에 있어도 판매가 됩니다. 그런데 기준치를 초과하지 않았다면 안심이냐? 그렇진 않죠. 몸에 유해한 건데 적더라도 있는 것은 구입 안 하는 것이 낫죠. 헥산은 신경계나 호흡기계에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고 에탄올이나 아세톤은 생식기에 문제를 일으킨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기준치 이하라도 체내에 장기간 축적되면 좋을 리가 없고 몸 상태에 따라서 어떻게 건강에 영향을 미칠지는 모를 일입니다. 선택하실 때 추출 방식을 꼭 따져보셔야 합니다. 오메가3 제품들은 대개 건강기능식품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크릴 오일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닙니다. 크릴 오일 제품은 대부분 일반 식품으로 어유, 기타 가공품, 수산물 가공품 등의 식품 유형으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이란 인체에 유용한 기능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하여 만든 제품이 말하는데 임상실험을 통해 기능성과 안정성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오메가3 함유 제품이 기능성으로 인정받으려면 하루 섭취량이 최소 500mg 이상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크릴 오일 제품들은 대개 함량이 이것에 못 미치죠. 캡슐당 1000mg이라고 표기한 양은 오일 전체량을 의미하는 것이지 오메가3 EPA와 DHA의 양이 아닙니다.
실제 오메가3의 양이 충분한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크릴오일은 오메가3에 비해 유해산소나 비열에 약해서 산화되는 산패도가 매우 높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산패도를 낮추는 제조 공법이나 항산화제의 첨가 등이 적절한가를 따져야겠습니다. 오메가3 제품이나 크릴 제품 둘 다 산화를 막아주고 기능 올려주는 성분, 예를 들어서 비타민 E 같은 성분이 충분하게 함유되어 있는 제품을 선택해야 합니다. 안 그러면 캡슐에 산화 방지제, 방부제를 첨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지막으로 가격 측면에서 보자면 함량 대비 크릴오일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입니다. 가격이 세도 효과가 좋으면 뭐 상관은 없죠. 그러나 아직 크릴은 일반 식품으로 기능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크릴만의 특별함, 아스타잔틴의 함량이 높은 것을 선택하신다면 이것 또한 알파카로틴이나 베타카로틴, 루테인, 제아산틴처럼 카로티노이드계 물질이니까 눈과 점막, 피부의 항산화 작용에 관여해서 노화 예방 효과가 있을 가능성은 높습니다. 이런 여러 부분을 고려해 봤을 때 혈전 생성을 억제하고 혈행을 개선해 심내 혈관계 질환 쪽의 건강을 유지하는 쪽으로 선택하고 싶은 분은 오메가3 성분 중에 EPA가 높은 오메가3 제품을 선택하면 좋을 것 같고요. 눈과 피부, 점막 등의 항산화에 특히 눈 보호에 신경 쓰고 싶은 분들은 다른 카로틴 성분들과 함께 크릴오일을 드시면 좋을 것이라 판단이 됩니다. 둘 다 드시면 좋겠지만 가격도 생각을 해야죠. 내용들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도 꼭 눌러주시고 구독 신청도 꼭 해주세요. 이상 재충전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